부자는 딱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소득 성장률, 투자 수익률. 사실 GR로 여러분들이 얼마 부자가 될지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집값이 5야, 5%. R값이 10이야, 10%. 5%, 10%, 5 곱하기 10, 50억 벌 부자. 은근히 맞아 떨어진다니까, 진짜로.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우리 부자학교 5기 교장 선생님이고 단독 강사예요. 원래 정식 교재는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으로 정했습니다. 수업이 참고서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형, 약간 이건 그냥 딱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의 정책책은 오늘 하루짜리니까 사실 주교재는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1장이 오늘의 내용이고 그것도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거를 위주로 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 야, 뭐 부자학교 5기는 주식만 가르쳐 준다며 첫날부터 뭔 부자 공식이야. 주식 왜 배우는데? 가난해지려고 주식 배우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주식을 배우는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쫙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지 주식을 잘 배울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욕구를 끌어올리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자의 공식 책에 일부에 이 문구를 제가 넣었어요. 시니어 바라볼 건데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볼 때마다 느껴. 진짜 좋은 말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글귀를 봤던 건 미움받을 용기라는 노란 책 아시죠? 굉장히 그 해에 아마 베스트셀러였을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그때 저 좀 힘들 때였는데 이렇게 뭐 미움 받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주변에 눈치를 보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 문구는 주식 투자자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바꾸지 못하는 일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이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 맨날 화만 나고. 그러니까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건 받아들이면 돼. 반면에 바꿀 수 있는 건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바꾸지 못하는 것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구분하는 그 지혜. 이게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 근데 안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미국 떨어져서 오늘 망했어. 기관이 패대기 쳐서 망했어. 외인이랑 기관이 쌍끌이에서 망했어. 평생 망하겠다. 그럼 평생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던 기관이 순매도를 하던 나는 그거 팩트 체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걔네가 팔아서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책임이 좋은 거야. 바꿀 수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해서 망했어. 나는 투자 마인드가 약해서 망했어.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걸 못 바꿨기 때문에 주식이 잘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 핑계만 돼. 남 핑계만. 남 핑계 대는 사람들은 절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자기 책임하에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바꾸지 못하는 일인가? 바꿀 수 있는 일이죠. 내가 각오하고 결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거죠. 부자인 부모가 아닌 가난한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흙수저예요. 제가 흙수저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을 탓하면 뭐 하겠으며 아우 저 부잣집 엄마 아빠 둔 애들은 부럽다 하면 뭐 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자는 무엇이냐 정의를 알아야죠. 부자란 무엇이냐 부한 사람이에요. 한자로 그죠? 부는 무엇이냐 이런 게 이제 경제학적 상식인데요. 부는 저량의 개념이지 유량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경제학에서는 저량 개념과 유량 개념 영어로 스탑과 플로우의 개념이 있어요. 요거 한자로 생각하면 제일 쉬운 한자 얘기가 뭐냐면 저수지와 우리 수영장 가면 유수풀 생각하면 돼. 자, 저수지는 뭐예요? 물이 모여있는 물이 저수지죠? 반면에 유수풀 물이 흐르는 물이 유수풀이에요. 흐르는 물. 부자의 부는 바로 저량이에요. 모여있는 거. 그러면 부하고 대비되는 흘러가는 돈은 모여있는 돈이 부고 흘러가는 돈이 뭐예요? 소득이에요. 소득. 그래서 쟤는 부자야. 내 친구는. 왜? 오케이 연봉 1억이래. 연봉 1억이 왜 부자야? 1년에 1억 벌고 10억 쓰면 어떡할 겁니까? 그잖아요. 1년에 1억 2억 벌면 고소득자는 되겠지만 부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와 부자의 개념이 명확히 이렇게 다르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부자잖아요. 부자.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부자는 부가 있는 사람, 돈이 모여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모여 있는 사람이 부자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얼마나 모여 있는 게 부자이냐. 최근은 무조건 100억 부자예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100억 부자
부자 노래할 때만 해도 사실은 100억은커녕 나 5억만 있으면 좋겠어, 10억만 있으면 좋겠어라는 분들 많았는데요. 지금은 설문조사도 100억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KB 부자 보고서에서도 설문조사 1위가 100억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또 2030한테 얼마나 있어야 부자니라고 설문조사 나온 거 100억이었어요. 100억 다음에 50억이었고요. 50억 다음에 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100억이야. 그 이유는 강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막 50억씩 한단 말이야. 30억 있으면 강남 집 한 채도 못 사. 부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노래 부르는 이유가 10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부자기 때문이야. 그러면 돈을 가르치는 경영학, 그 경영학과 학문 중에서도 정말 돈을 가르치는 재무관리, 그 재무관리에서도 제일 먼저 이자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은 다르다예요. 다르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요거를 아주 철학적이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 오늘 내가 100만 원 소비하는 게 내년에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은 다르니까 오늘 100만 원이 1년 있다 1억이 어떻게 되냐고요? 투자 수익률을 1년 동안 10,000% 하면 되잖아. 되잖아요. 10,000%. 100만 원이 1,000만 원 100배 내면 되잖아. 100만 원 투자 수익률 100배 하면 1억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R이 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오늘의 소비가 미래에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선 오늘의 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미래에 큰 돈이 되니까. 보시면 퓨처 밸류, 미래의 돈은 프레젠트 밸류, 현재의 돈에서 뭘 곱하냐? 1 플러스 R,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을. 근데 그게 복리로서 증분이 돼. 기간의 개념으로. 1년 증분이 되니 2년 증분이 되니 10년 증분이 돼. 그러면 퓨처 밸류가 커지려면 세 가지가 크면 돼요. 현재 PV가 크던지 R이 크던지 N이 크던지 이 세 개가 크면 셋 다 모두 크면 퓨처 밸류가 엄청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자 공식 GR이 나오는데요. G는 그로스의 앞에 약자예요. 그래서 그로스의 성장률을 의미하고 R은 레이트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GR 알면 내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부자의 공식 책을 쓴 거야. 부자의 공식 책 쓰기 전에 저는 이 부자 공식을 먼저 만들었어. 그러면 공식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식이에요. 언제나 정답인 거. 이거는 수학자가 와도 아인슈타인이 와도 반론을 못해. 왜? 명확하잖아요. 부자는 부한 사람,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 사람, 100억 있어야 되는 사람. 100억은 퓨처 밸류. 지금 100억이 없으니까 언제 있어야 되니? 10년 후에 있던 5년 후에 있던 N은 10년. 그럼 FV 값과 N 값이 정해져 있다면 변수는 PV 값과 R 값밖에 없어. PV 값은 소득으로 증가할 수 있고 R 값은 투자 수익률로 증가할 수 있어.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G 값과 R 값을 높여야 돼.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이 온다고 하는데 이 공식에 틀렸다고 누가 그래. 부자는 딱 이 두 가지면 된다. 소득 성장률, 투자 수익률. 그럼 소득 성장률은 이게 어느 정도 재밌냐면 사실 GR로 여러분들이 얼마 부자가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닌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얼마의 돈을 모으는 부자가 될지를 암산으로 대략적으로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G는 소득 성장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봉을 최근 한 5년 정도 또는 최근 10년 정도를 계속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받았던 것과 지금 또는 작년에 받았던 것과 지금을 해서 평균 1년에 어느 정도씩 증가했는지. 그러면 보통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은 주니까 적으면 한 2%, 3%, 5% 정도. 근데 커지면 한 10%에서 정말 예를 들어 영업직인데 영업을 너무 잘했어 10년 동안. 그러면 20%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연평균 20%의 소득 성장률이 있었던 거고 반대로 10년 동안 2천이야. 그 사람은 소득 성장률이 0%인 거야. 자, 여러분들 소득 성장률 암산으로 계산하세요. 그 다음 R값. R값은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야. 역시 이것도 연평균으로. 여러분들이 최근 1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을 생각해봐. 주식 투자 수익률. 또는 2년, 3년, 5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얼마를 버는 부자가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집값이 5야, 5%. R값이 10이야, 10%. 5%, 10%, 5 곱하기 10, 50억 벌 부자. 은근히 맞아 떨어진다니까, 진짜로. 근데 투자 수익률 10%좀 사실 높은 거일 수도 있어. 당연히 높으니까 5 곱하기 10 하면 한 50억 버는 부자지. 근데 만약에 나는 은행에 돈 넣을 거야. 은행 요즘 2%도 안 주는데 2%라고 할게. 그리고 나는 그냥 공무원인데 물가 상승은 3%밖에 못 벌어. 1년에 3%씩 밖에 증가하는데. 3% 증가하면서 은행
은행에 넣어서 2%면 3이 6억 벌 수 있는 부자. 자, 보세요. 앨런 머스크처럼 막 대기업 오너야. 대기업 오너들 막 연봉 막 100억씩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초봉 2천만 원이었을 거 아니야. 2천만 원이 100억까지 갔어. 그러면은 지값이 거의 한 30%는 되겠지. 50%될 수도 있어. 50%. 알값. 막 부동산 귀신이고 슈퍼게임 이세무사 빰싸다기로 왕복으로 때려. 그래갖고 엄청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50%야. 지값도 50%, 알값도 50%. 50 곱하기 50이 얼마예요? 2,500 번다니까 진짜. 우리는 100억 부자잖아. 지값이 10%, 알값이 10%. 또는 나 직장인인데 10%씩 연봉이 안 올라가던데 5%인데 만약 집값이 5%면 알값은 20%. 자,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바꿀 수 있었잖아 지금. 어떻게 바꿨어? 지출을 줄여. 오늘부터 지출 줄여. 그리고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 나는 6개월,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자기 개발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넓혀서 많은 다양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나는 내 직업에서 승부를 걸고 싶어. 그럼 내 직업에서 연봉이 소득이 2배, 3배 늘어나게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직업에서 승부 보는 게 더 좋아요. 반면에 직장인 분들은 연봉 상승의 한계가 있으니까 투잡, 쓰리잡, N잡로로 가는 게 좋고 이렇게 소득도 늘리려는 계획들 또는 지출을 통제하는 계획들. 오늘부터 술값도 아끼고 밥값도 아끼고 뭐도 아껴야 잘 산다 뭐 이런 마음. 또는 오늘부터 투자를 결국 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이세무사가 그러는데 투자를 잘해야 100억 부자? 맞는 말 같은데. 투자 어떻게 잘하지? 나는 부동산에 어떤 강점이 있지? 나는 주식에 어떤 강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과 난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난 돈 아낄 때도 없고 난 투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면 계속 안 되는 거. 된다고 생각하자. 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마지막 문장에 써 있는데요. 욕심을 버리든지 노력을 하든지. 그래서 욕심을 버리든지 노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거든. 욕심을 버리는 것도 내 선택이고 노력을 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욕심을 낼 거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노력하기 싫으면 욕심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